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 구름이 산을 감싸고 안개가 들판을 덮는 아침이었다. 이곳에서 최진호와 박수미 부부는 20년 넘게 소를 키우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다. 두 사람은 마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축산농부로 알려져 있었고, 주변 농장들이 소의 출산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면 항상 도움을 청하는 존재였다. 진호는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농장에서 자라며 가축을 돌보는 법을 배웠다. 그의 손길은 마치 마법처럼 아픈 동물들을 치료했고, 특히 출산을 앞둔 소들에게는 더없이 부드럽고 안정감을 주는 손길로 유명했다. 수미는 농업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하고 이론적 지식과 실전 경험을 두루 갖춘 여성이었다.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은 마을 축제에서였다. 당시 진호는 아픈 송아지를 치료하고 있었고, 수미는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진호와 수미의 농장은 평화 목장이라 불렸다. 그곳은 단순한 소농장이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 농장에 들러 송아지들과 놀았고, 어른들은 진호와 수미의 경험담을 듣기 위해 종종 모여들었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며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진호는 아침 일찍 농장을 둘러보던 중 미랑이라 불리는 한우가 평소보다 배가 불러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랑이는 3년 전 태어난 젊은 암소로 이번이 첫 임신이었다. 진호는 수미를 불러 함께 미랑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여보, 미랑이가 임신한 것 같아. 언제 수정이 된 거지? 진호가 물었다. 수미는 기록장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작년 8월 말쯤이야. 이제 거의 9개월이 다 되어가네. 곧 출산할 때가 됐어. 부부는 미랑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가 높은 사료를 추가로 공급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자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미랑이의 식욕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고 체중도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늘어났다. 수미는 농업대학 시절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말했다. 여보, 미랑이가 쌍둥이를 가진 것 같아. 배가 너무 크고 움직임도 평소와 달라. 진호는 수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쌍둥이라면 출산이 더 어려울 수 있어. 우리가 잘 도와줘야 할 거야. 부부는 미랑이를 위해 특별한 출산 준비를 시작했다. 축사 한쪽에 깨끗한 짚을 두껍게 깔고 출산에 필요한 도구들을 모두 준비해 두었다. 마을의 수의사인 김 선생에게도 연락해 미랑이의 상황을 알려두었다. 5월의 어느 날 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바람은 따뜻했다. 진호와 수미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축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진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수미야, 미랑이가 진통을 시작한 것 같아. 진호의 외침에 수미도 서둘러 축사로 향했다. 축사에 도착한 부부는 미랑이가 바닥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수미는 즉시 따뜻한 물과 수건을 준비하고 진호는 미랑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곧 시작될 것 같아. 첫 출산이라 더 힘들 수 있을 거야, 진호가 말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랑이의 진통은 계속되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렸고 미랑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진호와 수미는 번갈아가며 미랑이를 안심시키고 출산을 돕기 위해 준비했다. 밤 11시경 드디어 첫 번째 송아지의 앞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숙련된 솜씨로 송아지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도왔다. 여보, 조금만 더. 미랑아, 힘내. 수미가 응원했다. 마침내 첫 번째 송아지가 세상에 나왔다. 작고 젖은 몸이었지만 활기찬 움직임으로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진호는 송아지의 코와 입에서 점액을 제거하고 호흡을 확인했다. 건강한 수송아지야. 정말 예쁘네. 진호가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수미는 송아지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미랑이가 정말 잘했어. 첫 출산인데도 아주 훌륭해.
부부는 첫 번째 송아지의 출산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미랑이의 표정은 여전히 고통스러웠고 진호는 무언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끝난 것 같지 않아. 미랑이가 계속 힘을 주고 있어. 진호가 말했다. 수미도 동의했다. 맞아. 내 생각대로라면 쌍둥이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미랑이는 다시 강하게 진통을 시작했다. 그리고 몇 분 후 두 번째 송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보다 훨씬 빠르게 두 번째 송아지가 세상에 나왔다. 암송아지네. 쌍둥이였어. 수미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진호도 웃으며 두 번째 송아지를 닦아주었다. 이렇게 건강한 쌍둥이를 볼 수 있다니 정말 행운이야.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에 기뻐하는 부부였지만 놀랍게도 미랑이의 진통은 멈추지 않았다. 수미는 의아한 표정으로 미랑이를 살펴보았다. 여보, 미랑이가 아직도 힘을 주고 있어. 설마. 수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세 번째 송아지의 앞다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 쌍둥이, 난생 처음 보는 일이야. 농업대학에서 배운 통계를 기억하는 수미가 말했다. 한우에서 새 쌍둥이 출산은 10,000분의 1 확률이라고 했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세 번째 송아지는 첫 두 마리보다 출산이 더 어려웠다. 미랑이는 지쳐 보였고 진호와 수미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도왔다. 마침내 세 번째 송아지도 세상에 나왔고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또 수송아지네. 진호가 기쁨에 차서 외쳤다. 부부는 세 마리의 송아지를 모두 안전하게 출산시킨 미랑이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지친 미랑이에게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며 휴식을 취하게 했다. 세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은 이제 엄마 곁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미랑이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진호와 수미도 잠시 앉아 커피를 마시며 긴장을 풀었다. 그때 미랑이가 다시 울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설마. 수미가 미랑이에게 다가갔다. 미랑이는 다시 진통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네 번째 송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내 쌍둥이라고? 이건 기적이야. 진호가 외쳤다. 수미는 즉시 미랑이를 도우러 갔다. 한우에서 내 쌍둥이는 통계에도 없어. 아마 수만 분의 1, 어쩌면 더 희귀한 확률일 거야. 네 번째 송아지의 출산은 가장 어려웠다. 미랑이는 이미 세 마리를 낳아 극도로 지쳐 있었고 송아지도 위치가 좋지 않았다. 진호는 수의사로서의 모든 경험을 동원해 조심스럽게 송아지를 돕기 시작했다. 미랑아, 조금만 더 힘내. 마지막이야. 진호가 미랑이를 격려했다. 수미도 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한 엄마야. 조금만 더 버텨. 마침내 길고 어려운 과정 끝에 네 번째 송아지도 세상에 나왔다. 작은 암송아지였고 크기는 다른 세 마리보다 작았지만 분명히 살아있었다. 네 마리 모두 살아있어. 두 수컷, 두 암컷. 수미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진호는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는 축사를 뛰쳐나가 마을 전체에 소리쳤다. 내 쌍둥이다. 미랑이가 내 쌍둥이를 낳았어. 마을 사람들은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둘씩 집에서 나와 진호의 외침을 들었다. 소식을 들은 이웃들이 속속 평화 목장으로 모여들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잡고 졸린 눈을 비비며 기적을 보러 왔고 노인들은 평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감탄했다. 마을 수의사인 김 선생도 급히 호출되어 왔다. 그는 네 마리의 송아지를 꼼꼼히 검사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30년 넘게 수의사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진호와 수미는 밤새도록 미랑이와 네 마리의 송아지들을 돌보았다. 미랑이는 출산 후 탈진 상태였지만 놀랍게도 네 마리 모두에게 충분한 모유를 제공할 수 있었다. 송아지들은 차례로 엄마의 젖을 먹으며 첫날을 무사히 넘겼다. 아침이 밝아오자
소식은 이미 주변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고 심지어 서울에서 온 방송국 팀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도착했다. 최진호 씨, 이렇게 희귀한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셨나요? 기자가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처음에는 단태아인 줄 알았고 나중에는 쌍둥이를 의심했어요. 새 쌍둥이도 놀라웠는데 내 쌍둥이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미도 인터뷰에 참여했다. 이건 자연의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저 미랑이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이죠. 뉴스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강원도의 기적, 내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다. 학계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교수들이 직접 평화목장을 방문해 이 희귀한 사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우에서 내 쌍둥이 출산은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사례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서울대 교수가 설명했다. 진호와 수미는 갑작스러운 주목에 당황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오직 미랑이와 4마리 송아지의 건강에 있었다. 특히 가장 작은 4번째 송아지, 작은 별이라 이름 붙인 송아지는 특별한 관심이 필요했다. 작은 별은 다른 3마리보다 체구가 작고 약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했다. 작은 별이가 제일 걱정이에요. 어제부터 젖을 잘 먹지 않아서요. 수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진호는 수미의 어깨를 감싸며 안심시켰다. 우리가 잘 돌봐줄 거야. 작은 별이도 곧 형제들처럼 튼튼해질 거야. 부부는 교대로 잠을 자며 24시간 내내 송아지들을 돌보았다. 특히 작은 별에게는 추가로 인공수유를 하며 특별한 영양분을 공급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작은 별도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갔다. 한 달이 지나자 4마리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첫째 하늘, 둘째 구름, 셋째 바람, 그리고 막내 작은 별은 평화목장의 새로운 스타가 되었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 4쌍둥이를 보기 위해 농장을 방문했고 아이들은 송아지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진호와 수미는 방문객들에게 미랑이와 4쌍둥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농장이 단순한 축산업의 장소를 넘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 농장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탄생과 돌봄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 되었으면 해요. 수미가 말했다. 진호도 동의했다. 4쌍둥이의 탄생은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어.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차례야. 이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부부는 평화목장 체험학교를 열기로 결정했다. 주변 학교의 학생들이 농장을 방문해 동물들과 교감하고 농장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은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고 소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며 자연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다. 진호와 수미는 아이들에게 동물을 대하는 올바른 방법과 농장 생활의 가치를 가르쳤다. 선생님, 4쌍둥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송아지는 누구예요? 한 학생이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건 마치 4명의 자녀 중 누가 제일 좋으냐고 묻는 것과 같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하단다. 하늘이는 용감하고 구름이는 호기심이 많고 바람이는 장난기가 많지. 그리고 작은 별이는 작은 별이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의지를 가졌어. 시간이 흐르면서 평화목장의 4쌍둥이 이야기는 더 널리 알려졌다. 농업 잡지에 특집 기사로 실리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촬영을 오기도 했다. 심지어 외국의 축산 관련 매체에서도 이 희귀한 사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진호와 수미에게 가장 보람찬 순간은 따로 있었다. 4쌍둥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그들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마을 사람들과 자주 찾아오던 아이들, 그리고 주변 농장 주인들이 모두 모였다. 미랑이와 4마리의 송아지들이 파티의 주인공이었다. 이제는 꽤 큰 소로 자란 4쌍둥이는 각자의 개성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하늘이는 언제나 앞장서서 걸었고 구름이는 주변의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다. 바람이는 여전히 장난기 넘치게 뛰어다녔고 작은 별이는 크기는 작았지만 가장 영리해 보였다. 파티에서 진호는 짧은 연설을 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내 쌍둥이의 탄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경이로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랑이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미랑이의 모성애와 끈기에 있습니다. 4마리의 새끼를 낳고 키우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미랑이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4마리 모두를 건강하게 키워냈습니다. 수미도 말을 이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 인내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요. 파티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송아지들에게 특별히 준비한 간식을 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떠나고 농장이 조용해졌을 때 진호와 수미는 축사에 앉아 내 쌍둥이와 미랑이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축사 창문으로 스며들어 소들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믿기지 않아. 벌써 1년이 지났다니 진호가 말했다. 수미는 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내 쌍둥이가 우리 농장에 가져온 변화를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교육자가 되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생각했다. 내 쌍둥이의 탄생은 단순한 농장의 일화를 넘어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시간이 더 흘러 내 쌍둥이는 완전히 성장했다. 하늘이와 바람이는 다른 농장으로 팔려갔지만 진호와 수미는 구름이와 작은 별이를 농장에 남겨두기로 했다. 특히 작은 별이는 처음에는 가장 약했지만 놀랍게도 가장 건강하고 온순한 소로 자랐다. 그녀는 체험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가 되었다. 미랑이는 내 쌍둥이를 낳은 후 더 이상 임신하지 않았지만 농장의 다른 소들이 출산할 때면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마치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진호는 장난스럽게 미랑이를 소산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평화목장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내 쌍둥이의 고향이라는 명성과 함께 진호와 수미의 체험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로 늘 북적였다. 부부는 농장을 확장해 더 많은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들의 철학은 단순했다. 자연과 조화롭게 살며 생명을 존중하고 경험을 나눈다. 이 철학은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진호에게 물었다. 선생님, 농부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언제였나요?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글쎄, 여러 순간이 있었지만 아마도 내 쌍둥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지켜본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을 거야. 특히 작은 별이가 처음으로 일어서서 걸을 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어. 처음에는 너무 약해서 살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 그 작은 생명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많은 것을 배웠어. 대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소가 단순한 가축이 아니라 감정과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우리가 자연과 동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많아. 특히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말이지. 평화목장의 명성은 계속해서 높아졌다. 농림부에서는 진호와 수미의 농장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고 다른 축산농가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다.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 결과 주변 지역의 축산업 수준도 함께 향상되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수미는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그녀를 초빙 교수로 초청한 것이다. 그들은 수미가 가진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해, 여보? 수미가 진호에게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좋겠어. 농장은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하지 마. 수미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고 일주일에 2번 서울로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 특히 내 쌍둥이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었고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농장 운영 노하우를 전달했다. 교수님의 강의는 다른 수업과 달라요.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알려줘요. 한 학생이 말했다. 수미의 강의는 인기가 높았고 그녀는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몇몇 학생들은 방학 때 평화목장에서 인턴십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졸업 후 자신의 농장을 시작하거나 관련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편 진호는 농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다. 그는 친환경 축산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소들이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목장을 확장했고 유기농 사료를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다. 소들이 행복해야 좋은 우유와 고기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진호는 방문객들에게 말했다. 스트레스 받는 동물은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않은 동물은 좋은 식품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평화목장의 제품들은 최고 품질로 인정받았고 유기농 인증도 획득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품 수요가 늘어났고 심지어 일부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직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진호와 수미는 농장의 뒤편 언덕에 앉아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우리가 여기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수미가 말했다. 진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 두 사람은 지나온 세월을 회상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과 기대, 수많은 소들의 출산을 도운 기억, 그리고 물론 내 쌍둥이의 탄생까지. 생각해보면 미랑이의 내 쌍둥이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미가 말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을 거야. 그저 평범한 농부로 살았겠지. 수미는 진호의 손을 잡았다. 당신과 함께한 이 여정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때 목초지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든 미랑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농장에서 중요한 존재였고 다른 소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미랑이 옆에는 작은 별이가 있었다. 작은 별이는 어미소가 되어 자신의 새끼들을 키우고 있었다. 보세요. 여전히 함께 있네요. 수미가 가리키며 말했다. 어미와 딸이. 진호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우리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해가 산 너머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노을빛이 농장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빛 속에서 소들의 실루엣이 평화롭게 움직였다.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면 신기해요. 수미가 말했다. 한 마리 소의 특별한 출산이 우리 인생을 바꾸다니. 진호는 깊이 공감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선물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가꾸는 거지. 밤이 깊어가는 동안 부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며 감사했고 다가올 날들을 기대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서로가 있어 행복했다. 평화목장의 이야기는 한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내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 이야기가 아니라 인내와 사랑,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진호와 수미가 있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진호에게 물었다. 선생님, 평화목장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성공이라. 글쎄요, 우리가 추구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었습니다. 동물들이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행복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수미도 말을 보탰다. 우리는 항상 자연을 존중하며 살려고 노력했어요. 자연은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쌍둥이의 탄생도 그런 선물 중 하나였죠. 기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음 세대의 농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진호와 수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진호가 먼저 말했다. 자연을 스승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농사일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수미도 덧붙였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30년 넘게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진호와 수미는 다시 소들이 있는 축사로 향했다. 그곳에서 미랑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이가 많이 든 미랑이는 이제 걸음이 느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다. 진호는 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미랑아. 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정말 특별했어. 수미도 미랑이에게 다가가 그녀의 목을 안았다. 우리 미랑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자. 미랑이는 마치 그들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축사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메아리 쳤다. 평화목장의 일상은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 진호와 수미는 일찍 일어나 소들을 돌보았다. 낮에는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지만 충만했다. 어느 날 아침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혼자 축사로 향했다. 그는 미랑이를 확인하고 싶었다. 최근 들어 미랑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축사에 들어서자 진호는 미랑이가 조용히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미랑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미랑이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미랑아, 괜찮니? 진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미랑이는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듯했다. 진호는 미랑이 곁에 앉아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대단한 소야. 내가 이 농장에 가져온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단다. 그는 미랑이에게 계속 이야기를 했다. 함께했던 세월, 내 쌍둥이의 탄생, 그리고 그 이후 변화된 농장의 모습에 대해 미랑이는 마치 모든 말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듣고 있었다. 잠시 후 수미도 축사에 들어왔다. 그녀는 진호와 미랑이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즉시 알아챘다. 말없이 다가와 남편 옆에 앉았다. 미랑아, 안녕. 오늘 아침은 어때? 수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미랑이는 수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부부는 한동안 미랑이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축사 안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그날 오후 미랑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곁에는 진호와 수미, 그리고 작은 별이가 있었다. 미랑이의 죽음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보였다. 잘 가, 미랑아. 고마워. 진호가 속삭였다.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미랑이의 몸을 쓰다듬었다. 당신은 우리의 축복이었어요. 작은 별이도 어미 곁에 누워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그녀는 마치 어미의 영혼을 배웅하는 듯 낮은 소리로 울었다. 미랑이는 농장 뒤편 언덕,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에 묻혔다. 진호와 수미는 그곳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다. 여기 미랑이가 잠들다. 내 쌍둥이의 어머니, 평화목장의 영혼. 미랑이의 죽음은 농장에 큰 슬픔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산은 계속 이어졌다. 그녀의 자손들, 특히 작은 별이는 미랑이의 정신을 이어받아 농장의 중심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흘러 진호와 수미도 나이가 들었다. 그들은 점차 농장 일을 줄이고
대신 젊은 농부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이 설립한 평화목장 농업학교는 전국에서 찾아오는 청년 농부들의 교육 장소가 되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진호와 수미를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들도 축산업을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젊은 여성이 물었다. 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동물들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그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생명체니까요. 그들을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세요. 수미도 말을 보탰다.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세요. 농장 일은 혼자서는 너무 버겁습니다. 함께할 때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젊은 부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떠났고 진호와 수미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우리도 저렇게 시작했었지, 진호가 말했다. 수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많은 꿈과 희망을 안고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농장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의 작은 목장은 이제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배우고 감동을 받는 곳,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 마리 소의 기적적인 출산이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미가 말했다. 미랑이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친 사람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진호는 깊이 공감했다. 그래, 우리가 심은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날 거야. 그것이 바로 농부의 삶이지 않을까?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평화목장의 이야기는 단순한 네 쌍둥이 송아지의 탄생을 넘어 자연과 인간, 그리고 삶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진호와 수미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네 쌍둥이 송아지의 기적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이 진호와 수미에게 준 특별한 선물이었고, 그들은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의미였다. 농장의 뒤편 언덕에 서면 지금도 미랑이의 표지석 근처에서 네 마리의 송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이 실제인지 환상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평화목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에서 특별한 기운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연의 경이로움이 빚어낸 마법 같은 순간의 흔적일 것이다.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 창문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오는 날이었다. 스테파니 김은 갓 태어난 아들 아이사야를 품에 안고 행복에 젖어 있었다. 35살의 스테파니에게 아이사야는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이었다. 그녀의 남편 정우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작은 가정은 완벽해 보였다. 아이사야, 우리 아들. 스테파니는 아기의 부드러운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사야가 태어난 지 단 3개월 만에 그의 작은 뺨에 빨간 반점이 나타났다. 처음에는 단순한 발진으로 생각했지만 그 작은 반점은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우야, 아이사야 피부가 이상해.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스테파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아이의 피부를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일 아침 일찍 소아과에 가자. 첫 번째 병원 방문은 수많은 병원 방문의 시작에 불과했다. 의사는 아이사야가 단순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주자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사야의 상태는 호전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 선생님, 연고를 발라도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스테파니는 두 번째 병원 방문에서 호소했다. 의사는 더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했다. 이걸 하루에 2번 발라주세요. 곧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아이사야의 피부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졌다. 작은 반점은 이제 온몸을 덮은 상처가 되었고, 밤이면 아이사야는 가려움과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테파니도 아들의 울음소리에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제발, 제발 나아져라. 스테파니는 매일 밤 아이사야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어떤 의사는 스테파니의 모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신의 모유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분유로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스테파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아이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그녀는 즉시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분유로 바꿨지만 아이사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이사야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의 피부는 너무 심각하게 손상되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피부는 갈라지고 벗겨져 때로는 출혈까지 했다. 스테파니는 아이가 스스로를 긁어 더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손을 붕대로 감싸야 했다. 우리 아들, 너무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든 널 낫게 해줄게. 스테파니는 매일 이런 말을 반복했다.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스테파니는 아이사야가 물에 있을 때만 통증이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하루 대부분을 욕실에서 보내기 시작했다. 따뜻한 물을 받아 아이사야를 담그고 그가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우야, 나 어떡하면 좋지? 아이사야가 너무 고통스러워해. 스테파니는 지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다. 정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꼭 좋은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들은 서울 시내의 모든 대형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어디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어떤 의사들은 아이사야의 상태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심각한 아토피는 처음 봅니다. 더 강한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부작용이 걱정되네요. 결국 아이사야는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들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효과가 있는 듯했지만 이틀이 지나자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아이사야의 피부는 마치 내부에서부터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더 이상 이렇게 지켜볼 수 없어요. 제 아이가 너무 괴로워해요. 스테파니는 의사에게 울부짖었다.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김 씨,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사례는 스테파니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사야를 퇴원시키고 집으로 데려왔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의사들이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녀가 직접 방법을 찾을 것이다. 그날 밤 아이사야가 고통으로 울부짖는 동안 스테파니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사례를 찾아 읽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면 피부 상태가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스테로이드 자체가 장기적으로 피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일까? 스테파니는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정우에게 자신의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모두 중단하려고 해.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이 맞다면 이게 아이사야를 더 아프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어.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임의로 중단해도 괜찮을까? 더 위험할 수도 있잖아.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 스테파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들도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 이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결국 정우도 동의했다. 그들은 모든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을 중단했다. 대신 스테파니는 직접 연구하여 자연 성분으로 만든 크림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레몬그라스, 아연, 코코넛 오일 등 천연 성분을 혼합한 크림을 아이사야의 피부에 발랐다. 처음 몇 주는 지옥과도 같았다.
아이사야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거의 모든 피부가 붉게 변하고 갈라졌다. 그는 밤낮으로 울었고 스테파니는 아이를 안고 욕조에서 수시간을 보냈다. 물만이 아이사야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견뎌내자, 아이사야. 엄마가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낼 거야. 스테파니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이웃들과 친척들은 그녀의 결정을 비난했다.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다니, 미쳤니?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하지만 스테파니는 굳건했다. 그녀는 매일 아이사야의 상태를 기록하고 천연 성분 크림을 개선해 나갔다. 그리고 점차 아주 미세하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나자 아이사야의 피부 일부가 덜 붉어졌다. 2달이 지나자 새로운 상처가 생기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 아이사야는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잘 수 있었다. 정우야, 봐. 아이사야가 나아지고 있어. 스테파니는 희망의 찬 목소리로 외쳤다. 정우는 아들의 피부를 살펴보고 미소를 지었다. 정말이네. 내가 옳았어, 여보. 하지만 회복의 과정은 여전히 길고 고통스러웠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이사야의 피부는 여전히 많은 상처로 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덜 울었고 더 자주 웃기 시작했다. 스테파니는 아이사야의 회복 과정을 온라인 포럼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천연 크림의 레시피와 함께 아이사야의 사진과 진행 상황을 올렸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포스트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이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천연 크림을 만드는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어머니가 메시지를 보냈다. 스테파니는 기꺼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그녀는 다른 부모들과 연결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10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아이사야의 피부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약간의 붉은 반점이 남아있었지만 심각한 상처는 모두 사라졌다. 그는 이제 물박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스스로 물건을 만지고 탐험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사야, 엄마 안아볼까? 스테파니는 처음으로 아들을 두려움 없이 안을 수 있었다. 아이사야는 웃으며 어머니의 품에 안겼다. 스테파니는 1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을 제대로 안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우야, 우리가 해냈어. 아이사야가 나았어. 스테파니는 남편에게 기쁨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아내와 아들을 함께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넌 정말 대단한 어머니야. 스테파니는 아이사야의 회복 과정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의 한 소아과 의사를 찾아갔다. 그 의사는 아이사야의 상태를 신중하게 검사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의 피부가 이렇게 심각한 상태였다고요? 믿기 어렵네요. 지금은 거의 정상처럼 보입니다. 스테파니는 의사에게 자신의 경험과 스테로이드 중단 후 자연 치유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의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스테파니가 보여준 사진과 기록을 보고 점차 관심을 보였다. 흥미롭네요. 저도 가끔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과가 없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어요. 이 의사의 소개로 스테파니는 다른 의료 전문가들에게도 아이사야의 사례를 공유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총 35명의 의사들에게 아이사야의 회복 과정을 보여주었고 그중 일부는 그녀의 접근법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다. 김 씨의 사례는 우리가 기존 치료법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접근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스테파니의 이야기는 점차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건강 잡지에서 그녀와 아이사야의 사례를 다루는 특집 기사를 실었고 지역 뉴스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저는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스테파니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의사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 부모들의 직감이 중요할 수 있어요. 아이사야가 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의 피부에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스테파니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천연 성분으로 만든 아기용 스킨케어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제품들은 제가 아이사야를 위해 만든 것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졌어요. 스테파니는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설명했다. 모든 성분은 천연이고 안전해요. 스테로이드나 화학 성분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제품은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온라인 포럼을 통해 알게 된 부모들 사이에서만 알려졌지만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제품을 찾았다. 어느 날 한 대기업에서 스테파니에게 연락이 왔다. 그들은 그녀의 천연 스킨케어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전국에 유통하고 싶다는 제안을 했다. 저희는 김 스테파니 씨의 이야기와 제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업의 대표는 말했다. 많은 부모들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요. 당신의 제품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테파니는 이 제안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그녀는 자신의 제품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기뻤지만 동시에 대량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과 순수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정우는 그녀를 지지했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야. 너의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스테파니는 마침내 그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모든 제품은 여전히 100% 천연 성분으로만 만들어져야 하고 생산 과정을 그녀가 직접 감독할 수 있어야 했다. 이 제품들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스테파니는 계약 미팅에서 말했다. 이것은 제 아들을 살린 레시피예요. 저는 그 순수성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기업은 그녀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6개월 후 아이사야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출시되었다. 제품 패키지에는 아이사야의 회복 이야기가 간략하게 적혀 있었고 판매 수익의 일부는 피부 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되었다. 스테파니의 제품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많은 부모들이 그녀의 천연 스킨케어 제품이 자녀들의 피부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기존의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던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었다. 아이사야가 5살이 되었을 때 스테파니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했다. 엄마의 직감, 아이사야와 나의 치유 여정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그녀와 아이사야의 투쟁과 회복 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책 출간 행사에서 스테파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부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빛은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행사장에는 스테파니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은 많은 부모들이 참석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아이를 데려와 스테파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스테파니 씨가 없었다면 우리 아이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스테파니는 이제 한국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대변인이 되었다. 그녀는 여러 TV 프로그램과 라디오쇼에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부모들에게 희망과 대안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저는 의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테파니는 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했다. 하지만 때로는 기존의 치료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접근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사야는 건강하고 활기찬 아이로 성장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아이였다. 스테파니는 종종 아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했다. 아이사야, 넌 정말 용감한 아이야. 스테파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겪은 고통을 통해 많은 다른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
아이사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어머니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스테파니의 이야기는 점차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고 여러 나라의 의료 전문가들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스테파니는 도쿄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말했다. 부모로서 우리는 직감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테파니의 브랜드는 점차 확장되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피부질환 연구와 대안적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재단 설립에 사용했다. 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테파니는 재단 설립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부 아이들은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지, 그리고 천연 성분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단은 여러 대학 연구팀과 협력하여 피부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 이 연구들 중 일부는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과 천연 성분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아이사야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와 스테파니는 자신들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그들은 서울의 한 공원에서 피부질환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피크닉을 열었다. 행사에는 수백 명의 가족들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서로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었다. 스테파니는 그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격려와 조언을 건넸다. 우리 모두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이에요. 스테파니는 마이크를 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이사야가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짧게 나눈 순간이었다. 그는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아이사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피부가 너무 아파서 매일 울었대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건강해요. 여러분도 곧 나아질 거예요. 아이사야의 순수한 말에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었다. 스테파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안아주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알아? 엄마는 정말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스테파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이사야와 내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우리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별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아이사야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스테파니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브랜드는 아시아 전역에서 신뢰받는 이름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성취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었다. 어느 날 스테파니는 한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김스테파니 씨께. 저는 제주도에 사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제 딸 수아는 2년 동안 심각한 아토피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더 강한 스테로이드를 처방했지만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당신의 책을 읽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당신의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수아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영 드림. 이런 편지들은 스테파니에게 늘 큰 위안과 확신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아이사야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스테파니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 내에서 대안적 치료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우리는 현대의학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스테파니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환자가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개인화된 접근법과 대안적 치료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캠페인은 천천히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몇몇 병원에서는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피부질환 환자들을 위한 대안적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일부 의사들은 스테파니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그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려고 했다. 아이사야가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엄마, 나도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스테파니는 아들의 열정에 감동받았다. 정말 그러고 싶니? 학교는 어떡하지? 주말이나 방학 때만 일할게요. 나중에는 의대에 가서 피부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스테파니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이사야는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열정으로 바꾸었다. 그녀는 아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새삼 느꼈다. 아이사야는 주말마다 어머니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산 과정을 배우고 때로는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그의 이야기는 특히 어린 환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도 너처럼 아팠어. 아이사야는 한 어린 소년에게 말했다. 하지만 봐,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 너도 곧 나아질 거야. 스테파니는 종종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걸어온 어려운 길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아이사야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의 꿈은 피부과 의사가 되어 어머니의 경험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입학식 날 스테파니와 정우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생각해봐, 여보. 정우가 스테파니에게 말했다. 아이사야가 아프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때로는 가장 큰 고통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이 나오는 것 같아. 스테파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아이사야는 의대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그는 특히 피부질환과 면역학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다. 교수들은 그의 열정과 개인적인 경험이 결합된 특별한 관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아이사야 학생은 단순히 이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환자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죠. 이것은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자질입니다. 아이사야가 의대 4학년이 되었을 때 그는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논문은 기존의 많은 의학적 관점에 도전하는 내용이었지만 그가 수집한 데이터와 사례 연구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우리는 장기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사야는 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일부 환자들에게는 스테로이드가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연구는 의학계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의사들은 그의 주장을 비판했지만 많은 의사들이 그의 데이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치료 방식을 제고하기 시작했다. 아이사야가 의대를 졸업하고 피부과 전문의 과정을 시작했을 때 스테파니는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다. 이것은 내가 아팠을 때 내가 쓴 일기야. 스테파니는 오래된 노트북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이 일기가 환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아이사야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는지 처음으로 완전히 이해했다. 엄마, 정말 대단해요. 아이사야는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 스테파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나도 포기할 수 없었어. 아이사야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피부과 과장이 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의학 치료와 대안적 접근법을 결합한 혁신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의 프로그램은 특히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큰 효과를 보였다. 스테파니는 이제 60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녀는 아들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부모 상담 세션을 진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부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제공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스테파니는 부모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스테파니와 아이사야는 특별한 환자를 만났다. 5살 된 소녀 민지는 아이사야가 어렸을 때와 거의 동일한 증상을 보였다. 그녀의 부모는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어디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아이사야는 민지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한 후 스테로이드 중단과 천연치료법을 결합한 접근법을 제안했다. 그는 부모들에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었다. 제가 직접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아이사야는 민지의 부모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상태가 악화될 수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면 민지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스테파니는 민지의 어머니와 따로 시간을 보내며 그녀가 겪을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자신이 개발한 천연 크림의 사용법과 함께 정서적 지원도 제공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스테파니는 민지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예상대로 치료 초기에 민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하지만 아이사야와 스테파니의 지속적인 지원과 지도 덕분에 민지의 부모는 계획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민지의 피부는 회복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민지는 거의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의 부모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김 의사 선생님과 스테파니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지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었을 거예요. 민지의 아버지는 말했다. 두 분은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이사야는 민지의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했다. 그의 논문은 스테로이드 중단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안적 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스테파니가 65번째 생일을 맞았을 때 아이사야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는 어머니의 이름을 딴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김스테파니 피부건강연구재단은 천연 성분을 활용한 피부질환 치료법 연구에 전념할 예정이었다. 엄마의 용기와 지혜가 이제 공식적인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사야는 재단 설립 증서를 어머니에게 건네며 말했다. 스테파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사야, 이건 정말 특별한 선물이구나.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스테파니가 개발한 천연 성분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레몬그라스와 아연을 결합한 스테파니의 포뮬러는 특정 유형의 피부염증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전 세계 의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스테파니의 직관적 접근법이 과학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된 것이다. 스테파니가 7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회사의 일상적인 운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상담가로서 활동했고 특히 어려운 사례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다. 나는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스테파니는 은퇴 파티에서 말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내 새로운 임무입니다. 아이사야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피부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과학적 방법론을 결합하여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의 연구와 치료법은 의학 교과서에도 포함되었다. 스테파니와 아이사야의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갔다. 그들은 희망, 용기,
그리고 부모의 직관적 지혜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느 날, 스테파니는 자신의 정원에 앉아 지난 수십 년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아이사야가 아팠던 그 어두운 날들, 끝없이 보였던 욕실에서의 밤들, 그리고 마침내 빛을 찾았던 순간들을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가장 큰 고통이 가장 큰 선물로 바뀔 수 있다니. 그 순간 아이사야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제 성공한 의사이자 자신만의 가정을 꾸린 아버지였다. 그는 어머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깊이 하고 계세요, 엄마? 스테파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있었어. 내가 아팠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놀라운 여정의 시작이었던 거지. 아이사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의 사랑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엄마는 저만 구한 게 아니라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도 구하셨어요. 스테파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의 고통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녀가 절망 속에서 내린 용기 있는 결정이 이제는 의학 교과서에 실리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아이사야, 내가 있어서 참 행복해. 스테파니는 말했다. 우리가 함께한 여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줄은 몰랐어. 아이사야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당신은 제 영웅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의 영웅이 될 거예요. 그들은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스테파니의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의미 있는 목적으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아기의 피부에 나타난 빨간 반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스테파니는 이제 그것이 바로 삶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알았다.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도 빛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스테파니와 아이사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의 여정은 한 명의 작은 아이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절대 포기하지 말 것, 당신의 직감을 신뢰할 것, 그리고 사랑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 것.